그러면 아이템 2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많다면 빌더를 고려하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정적 팩토리 메소드와 생성자에는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선택적 매개 변수가 많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예시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영양 정보에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항목들 중에서 그림에서 보면 당류, 트랜스 지방 등의 값은 0으로 같습니다. 이런 당류, 트랜스 지방 등이 선택적 매개 변수입니다. 몬스터라는 음료를 하나의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영양 정보의 많은 항목들이 필드입니다. 이 몬스터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 정적 팩토리 메소드나 생성자에서 각각의 필드에 대한 값을 매개 변수로 넘겨줘야 합니다. 이때 당류, 트랜스 지방 등은 다 값이 0인데도 계속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적 팩토리 메소드 생성자에 이런 귀찮은 제약이 있어서 이런 선택적 매개 변수가 많은 클래스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적 매개 변수가 많은 클래스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축적 생성자 패턴, 자바 빈즈 패턴, 빌더 패턴이 있습니다. 이번 아이템의 내용은 이 방법들 중에서 선택적 매개 변수가 많다면 3번 빌더 패턴을 사용을 고려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보면서 왜 이 빌더 패턴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점층적 생성자 패턴은 매개 변수 개수를 다르게 해서 여러 생성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코드처럼 네임, 킬로미터, cc 이런 여러 개의 필드가 있을 때 사용할 필드들의 조합으로 여러 개의 생성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필드 3개만 되어도 나올 수 있는 생성자 조합이 7개이고 매개 변수 순서를 바꾸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생성자를 다 만들어 놓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원하는 매개 변수 모두 포함한 생성자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을 찾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생성자에는 필요 없는 선택적 매개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개 변수도 늘 지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점층적 생성자 패턴은 방법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코드만 봐도 굉장히 복잡하고 작성하기 싫으며 매개 변수도 많아서 헷갈리고 꼼꼼히 봐야 합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 점층적 생성자 패턴을 뒤로하고 다음 방법인 자바 빈즈 패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바 빈즈 패턴은 위와 같이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로 객체를 만들고 각 필드에 대한 세터 메소드로 원하는 매개 변수의 값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방법 1과 다르게 좀 더 깔끔해지고 읽기 쉬워지고 세터도 필드 개수만큼만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법 1은 좀 귀찮지만 생성자 한 개만 호출하면 객체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바 빈즈 패턴의 방법은 세터 메소드를 여러 개 호출해야 하는 귀찮음이 또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터를 호출했다고 생각하지만 까먹고 세터를 호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일관성이 무너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일관성이 무너진 상태가 되면 객체가 잘 초기화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이상한 곳에서 오류가 터져서 디버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빌더 패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빌더 패턴은 점층적 생성자 패턴의 안정성과 자바 빈즈 패턴의 가독성을 가져온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드가 뭔가 더 길고 복잡해진 것 같지만 동작 방식은 그림에 나온 것처럼 간단합니다. 우선 필수 매개 변수만으로 생성자를 호출해 빌더 객체라는 것을 얻습니다. 이 빌더 객체는 선택적 매개 변수에 대해 기본값들로 초기화해 놓고 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더 객체에서 사용할 선택적 매개 변수에 대한 세터만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더 객체의 빌드 메소드를 호출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객체가 반환이 됩니다.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많다면 빌더 패턴을 고려하라는 이유가 방법 1, 방법 2의 문제점 때문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빌더 패턴만의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빌더 패턴의 장점은 세 가지로 위와 같습니다. 각 장점들이 어떻게 장점으로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을 보겠습니다. 빌더 패턴에서 중요한 점은 세터 메소드들의 반환 타입이 빌더 자신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터들을 연쇄적으로 호출할 수 있어서 한 줄에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 매개 변수들의 기본 값을 설정해 두어서 필요 없는 매개 변수에는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매개 변수만 추가로 세터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빌더 패턴은 코드를 사용하기 쉽고 읽기에도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을 보겠습니다. 계층적으로 설계된 클래스와 어떻게 사용하기 좋은지 보겠습니다. 예시로 상위 클래스인 피자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인 뉴욕 피자 클래스, 칼톤의 피자 클래스를 보겠습니다. 우선 상위 클래스에서는 위와 같이 빌더를 제너릭 타입으로 선언하고 셀프 메소드를 추가해 하위 클래스에서 형변환하지 않고도 메소드 연쇄를 지원합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위 클래스를 보면 하위 클래스의 빌드 메소드는 하위 클래스 자신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메소드는 하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빌더 객체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위 클래스에서 형 변환하지 않고도 메소드 연쇄를 지원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다음을 보겠습니다. 하위 클래스에서 형 변환하지 않고도 메소드 연쇄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위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add 토핑과 같은 메소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메소드들에서 마지막에 이런 셀프 메소드를 호출해서 하위 객체 자신을 반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add 토핑 메소드는 하위 객체 자신을 반환해서 마지막에 빌드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빌드 메소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위 클래스 타입을 반환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는 형 변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장점 1과 비슷하게 메소드들을 연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코드를 작성하기 쉽고 읽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반환받는 객체도 상위 객체가 아닌 하위 클래스 자신을 형 변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빌더 패턴은 이렇게 계층적으로 설계된 클래스와 함께 사용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빌더 패턴의 장점 세 번째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폼을 돌면서 선택적 매개 변수가 다른 객체 여러 개를 생성해야 한다면 생성자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용해야 하는 생성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더 패턴을 사용하면 세터로 다르게 설정한 빌더 객체들을 리스트 같은 곳에 몰아두고 포문에서 빌드 메소드만 호출해주면 순회하며 생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봤듯이 세터로 선택적 매개 변수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매개 변수들은 기본 값을 설정해서 빌더가 알아서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빌더 패턴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은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매우 큰 단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더 생성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따라서 성능에 민감한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PI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개 변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빌더 패턴으로 시작하는 것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클래스에서 선택적 매개 변수가 많고 같은 타입의 매개 변수가 여러 개라면 코드를 읽고 쓰기 더 편하고 안전한 빌더 패턴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